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하이브리드의 명가죠. 렉서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형 하이브리드 SUV 렉서스 UX 250H F 스포트 트림의 시승기를 전달드려 볼까 합니다. 작년 한 해 파워트레인별 자동차 판매량을 살펴보면요, 디젤 엔진과 전기차는 판매량이 우하향 곡선을 그렸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엔진은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예전만큼 막 폭발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진 않아요.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전기차 판매가 주춤한 이런 상황을 파고드는 파워트레인이 바로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입니다. 특히나 렉서스나 토요타 그리고 현대, 기아가 사용하고 있는 이 풀 하이브리드 방식이 국내 소비자분들에게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아마 요즘에는 이 하이브리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렉서스나 토요타, 현대, 기아가 사용하고 있는 풀 하이브리드 방식, 그리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 그리고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좀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탔을 때 연비가 가장 좋은 방식은 풀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그래서 국내 소비자분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파워트레인도 바로 요 풀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토요타의 럭셔리 브랜드인 렉서스가 판매하고 있는 가장 작은 컴팩트 SUV, 즉 소형 SUV 모델입니다. 국산차로 비교해보면 코나, 셀토스, 니로 이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코 크기가 큰 SUV는 아닙니다. 그래서 크기가 큰 SUV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혹은 주로 혼자 운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연비가 좋은 소형 SUV라고 보시면 되고요. 렉서스 UX는 국내 세 가지 트림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렉서스 UX 250H 기본 트림이 있고요. 이 트림은 기본 전륜구동 베이스입니다. 이 SUV 자체가 전륜구동 베이스이기 때문에 해당 기본 트림은 전륜구동이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F 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중간 트림이에요. 이 차도 전륜구동 모델입니다. 그런데 기본 트림과의 차이점은요, 외관 디자인에서 말 그대로 F 스포트이기 때문에 좀 더 스타일리시하고 스포티한 그릴, 범퍼, 휠 이런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시트 같은 경우에도 레드 시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F 스포트 전용 레드 시트입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 벤츠의 AMG 라인, BMW의 M 스포츠 패키지가 렉서스의 F 스포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트림은 4륜 구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동 방식이나 약간의 옵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는 동일해요. 출력도 동일한 출력을 내고 2.0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에 eCVT 변속기가 들어간 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이 F 스포트 트림 같은 경우 제가 주행하면서 방지턱 넘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뒤쪽에 퍼포먼스 댐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뒤쪽에 있는 서스펜션을 딱 잡아줘서 방지턱을 넘을 때라든지 코너링을 돌 때 전륜구동 베이스긴 하지만 좀 더 탄탄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갖춘 것이 바로 이 F 스포트 트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금액은요 5,6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신기로 전달드렸던 NX의 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렉서스 UX 250H F 스포트 시승 차량은 렉서스 판교 전시장 황승진 대리님께서 이 차량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렉서스 차량 오늘 제 시승기 보시고 관심이 좀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황승진 대리님께 제 채널 보고 연락하셨다고 하면 좀 더 잘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기 한번 보시고 차량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연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렉서스 ES300H와는 다르게 2.0L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변속기는 eCV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렉서스로 대표되는 ES300H 같은 경우에는요 2.5L 자연흡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차는 이 차보다 좀 더 크기도 크고 무게도 무겁기 때문에 배기량이 좀 더 높고, 이 차는 좀 더 작고 가볍기 때문에 2.0L 자연흡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합 출력은요 183마력에 토크는 19.2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가히 폭발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결코 없어요. 직접 타보니까 가속이 빠르거나 펀치력이 좋다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렉서스 자체가 사실 도로에서 렉서스를 만나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좀 스무스하고 느긋하게 운전하는 스타일의 오너분들이 렉서스를 많이 타십니다. 그래서 저도 운전한 지 오래되긴 했지만 도로 위에서 렉서스가 과속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브랜드는 과속하는 거나 칼치기를
한다거나 뭐 좀 과격하게 운전하는 걸 본 적이 있지만 렉서스 뭐 ES 뭐 포함해서 다 렉서스의 모든 라인업을 봤을 때 렉서스가 왜 저렇게 운전하지라는 생각이 든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렉서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천천히 가시면서 연비효율을 높이고 그냥 좀 느긋하게 가는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에 딱 맞는 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이런 주행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요, 비단 UX뿐만 아니라 NX나 RX, ES 모두 다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렉서스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빙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차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연비일 겁니다. 그래, 렉서스 하이브리드 연비 얼마나 나오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차량의 복합 연비는 16.7이고요. 시내 주행을 했을 때는 17.2라는 연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렉서스 ES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렉서스 ES만큼의 연비를 보여주는 소형 SUV고 연비 부분은 어떻게 운전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이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 보통 연비는 17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조용한 엔진은 아닙니다. 지금은 물론 EV 모드여서 전혀 뭐 떨림이나 진동이나 뭐 소음이나 이런 게 느껴지진 않지만 엔진이 켜지면서 이렇게 훅 가속을 했을 때 결코 엄청나게 조용하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엄청 시끄러운 건 아니고 그냥 딱 2.0L 4기통 가솔린이 내는 그 정도 뭐 소음이나 떨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엄청 조용한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좀 기대를 좀 낮추고 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EV 모드에서는 엄청 조용하죠. EV 모드에서는 당연히 모터로만 주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 엔진이 켜져 있는 동안에서는 렉서스의 4기통 가솔린 엔진이 그렇게 조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주행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차가 터보가 아니라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이런 평지나 내리막에선 괜찮은데 언덕에서는 좀 RPM이 이렇게 훅 하고 올라가면서 약간 버거워하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이 출력이 200마력이 안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토크도 20토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가파른 언덕이 있어. 저희 집 주변이 좀 언덕이 가파르거든요. 그런 가파른 언덕에서 가속을 했을 때 웅 하면서 아마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웅 하면서 가속되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언덕 제외하고는요, 일반 뭐 평지나 일반 도로에서 크게 뭐 힘이 딸린다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뭐 가속을 지그시 해주신다면 속도를 꾸준히 올리는 능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스트레스로 와닿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속이 빠르진 않고 뭐 펀치력, 우리가 말하는 그런 펀치력이 좋은 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만 이해하고 이 차를 타신다면 괜찮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는 무난한 컴팩트 SUV예요. 그리고 아마 렉서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인테리어가 좀 올드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UX를 타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12.3인치 중앙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세그먼트에서 제공하는 보통 10.25인치 많이 넣었는데 12.3인치라는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넣었고요.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다 지원해서 저도 지금 제 폰을 무선으로 연결해서 T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뭐 내비를 보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은 없습니다. 물론 순정 내비도 있지만 순정 내비 제가 아틀란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아틀란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T맵이 더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면은 화면도 크기 때문에 이 높이도 딱 좋습니다. 높이가 너무 밑에 있거나 너무 위에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높이도 딱 좋은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손이 닿는 요 스티어링 휠의 가죽이라든지 요 암레스트의 가죽 되게 좋은 편입니다. 요 급 정도의 가죽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한 그랜저 정도에 적용되는 그 정도의 가죽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가속하고 엔진이 켜졌는데 이 엔진음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조용하진 않아요. 특히나 이 스티어링 휠의 가죽이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잡았을 때 그립감이 좋습니다. 이 3시와 9시 방향은 타공 가죽으로 되어 있고 F 스포트 트림이라서 이 안쪽은 레드 스티치, 빨간색 스티치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트랑 깔맞춤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에는 F 스포트, 이 로고 배지까지도 적용되어 있고 뭐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나 버튼류들의 배열 그런 것들은 렉서스 ES나 다른 모델들과 거의 흡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 자체가 엄청 세련되고 멋있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지만요, 뭐 누르기에도 크기도 적당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불평 불만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터치 방식이 아니라 다 버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난 터치가 조금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버튼으로 돼 있어서 누르면 바로바로 반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노면이 좋지 않은 구간을 지날 때 컴팩트 SUV 치고는 승차감은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국산 컴팩트 SUV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이렇게 방지턱 넘을 때 묵직하게 뭐 탱탱 이렇게 통통 튀는 그런 서스펜션의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혼자 타시는 분들이 이 차를 구매하셔도 괜찮겠지만, 뒤에 그래도 가끔 사람이 탄다, 뭐 내 친구들도 가끔 태우고 뭐 내 여가 생활할 때 사람들을 태운다 라고 하실 때 누굴 태우기에도 뒷좌석 승차감도 꽤나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F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리어 서스펜션에 퍼포먼스 댐퍼가 들어가 있어서 그 퍼포먼스 댐퍼가 없는 트림 대비해서 좀 더 단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 트림이나 아니면 최상위 트림, 4륜구동이 들어가 있는 최상위 트림은 이것보다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F스포트를 살지 아니면은 기본 트림을 살지 아니면 4륜구동이 들어간 최상위 트림 살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F스포트를 타보니까 이 퍼포먼스 댐퍼가 없는 차량도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프론트랑 리어 넘어갈 때 이 소형 SUV 치고는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퍼포먼스 댐퍼가 만약에 없는 차량이라면 이것보다 좀 더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히 국산 소형 SUV 대비해서는 승차감이 주는 만족도가 꽤나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정숙성과 소음 이런 부분을 비교했을 때 최근에 국산 소형 SUV들이 그런 부분들을 워낙 많이 개선했고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렉서스 UX가 뭐 국산 소형 SUV 대비해서 훨씬 더 조용하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갖고 있는 뭐 내구성이라든지 승차감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국산 소형 SUV 대비해서 이점이 있지만, 뭐 소음이라든지 진동을 차단하는 능력은 국산 소형 SUV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렉서스 UX 250H에 들어가 있는 옵션들 혹은 없는 옵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들어가 있는 옵션들 중에서 요즘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뭐 반자율주행, 렉서스에서는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라고 부르는 그 옵션 들어가 있고,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뭐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일반 썬루프 이런 기능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으시는 옵션 중에서 없는 옵션은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고 서라운드 카메라가 없어요. 후방 카메라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서라운드 카메라는 없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이 카메라 나올 텐데 지금 노면이 약간 철길처럼 돼 있었어요. 이렇게 쇠판을 지금 지나가는 그런 노면이었는데, 그럴 때 이 노면에서의 충격을 걸러주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거는 소형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하부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나 뭐 떨림이나 이런 걸 걸러주는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체가 막 독일 차들처럼 짱짱하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조금 컴포트하고 유순한 느낌이 들면서도 이런 잔진동이라든지 기분 나쁜 이런 올라오는 느낌들을 많이 좀 걸러주고 좀 제거해준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렉서스 UX 250H의 전체적인 주행 성능이나 운전하는 느낌은요, 막 칼 같거나 막 빠릿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핸들링도 좀 부드러우면서도 유순한 편이고, 이 하체가 주는 유순한 느낌도 좋은 편이고, 이 차가 F스포트인데도 전체적으로 좀 편안하게 세팅을 했다, 구성을 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렉서스 UX 사고 싶은데 디자인은 F스포트가 참 마음에 들어요. 나 레드 시트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데 뭔가 막 퍼포먼스 댐퍼 들어가 있다 그러고 막 그렇다고 하니까 딱딱하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막 단단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렉서스라는 브랜드가 뭐 독일 브랜드 대비해서 막 그렇게 짱짱한 하체를 제공하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F스포트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대로 진행하셔도 만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UX 기본 트림과 뭐 최상위 트림, F스포트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많이 보고 비교해봤지만, 저도 뭐 외관 디자인을 봤을 때는 F스포트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승차로도 지금 F스포트를 타고 있는 건데 막상 타보니까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차량이 외관이 주는 그런 고급스러움이 있어요. 렉서스라는 브랜드가 특히나 이 외장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도 소닉 크롬이라는 외장 컬러인데요. 렉서스의 외장 컬러는 뭔가 한 가지 색으로 명확하게 단정 짓기가 어려운 컬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컬러의 이름들도 그렇지만 이 소닉 크롬이라는 외장 컬러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그레이거든요. 그레이 컬러인데 좀 오묘한 멋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SUV지만 이런 색감을 통해서 더욱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히나 이 차량의 측면 프로포션 비율을 봤을 때 되게 공격적인 프로포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코 이 차가 또 쿠페형 스타일은 아닙니다. 뒷좌석 공간 확보를 위해서 뒤에 있는 헤드룸도 상당히 넓게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 앞쪽 요 본인 노즈 요 부분을 낮게 세팅하다 보니까 차를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달려 나가는 듯한 그런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열 공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이 이 또 렉서스 UX, 렉서스 컴팩트 SUV가 갖고 있는 디자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렉서스 UX에도요 드라이브 모드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위치가 렉서스는 좀 특이한 곳에 있는데 바로 이 스티어링 휠 오른쪽 뒤에 여기 있는 다이얼로 이렇게 돌려서 사용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스포츠랑 스포츠 플러스까지 있어요. 굳이 스포츠 플러스까지 있었어야 했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에코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 이 계기판에 있는 그래픽도 바뀝니다. 8인치의 그래픽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요 특이한 또 옵션이 하나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면 ASC라고 해서 액티브 사운드 컨트롤이라는 옵션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요즘 뭐 전기차에서 많이 우리가 경험하는 일렉트릭 사운드 같은 건데 실내에서 이 소리 지금 들리세요?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어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런 약간 스포티한 감성을 더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요런 느낌입니다. 실제 뭐 이 RPM이 올라가면서 나는 소리도 물론 이 운전자에게 느껴지지만 요 가상의 요걸 한번 꺼볼게요. 이거 끄면 안 나요. 끄면 안 나. 이 왼쪽에 버튼이 있거든요. ASC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 누르면 이렇게. 근데 뭐 썩 그렇게 자주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으면 그냥 약간 재밌네, 약간 뭐 이런 옵션도 있네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뭐 굳이 이걸 적극적으로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속도 한번 내볼게요. 근데 또 듣다 보니까 이 가상 사운드가 주는 나름의 재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에서도 이런 사운드를 또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재미의 측면을 본다면 근데 스포츠로 하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가변 댐핑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포츠 플러스로 하니까 확실히 좀 단단해졌어요. 이거 좀 의외인데? 아까의 그 컴포트했던 유순한 서스펜션이랑은 좀 달라졌습니다. 이게 확실히 느껴져요, 운전자한테. 이 부분은 꽤나 의외입니다. 렉서스에서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그것도 이런 컴팩트 SUV에서 확실히 다른데? 신기하네. 그래서 이런 사운드 지금 저한테 들리는데 모드를 바꾸면 두둥두둥 약간 이런 사운드가 납니다. 신기한 기능들이 꽤 많이 들어있네, 이 차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컴팩트 SUV에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줬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 써보니까 은근 괜찮네요. 저는 왜 스포츠 플러스까지 만들었을까 했는데 엑셀 리스폰스도 확실히 빨라졌어요. 기본 모드보다 괜찮은데? 스포츠 플러스 완전 기대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했던 말 취소할게요. 스포츠 플러스는 없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완전 의외인데? 제가 기대를 너무 낮게 잡았나봐요. 렉서스 소형 SUV가 스포츠 플러스가 필요할까 했는데 세팅을 완전히 잘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박수.
요게 F스포티여서 이런 느낌이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플러스 느낌이 상당히 좋았다. 요 ASC 사운드가 주는 약간의 재미 이런 부분도 꽤나 만족스러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F스포트에서 엑셀 반응은 빨라졌지만 브레이크의 담력이 세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도 차가 막히는 구간에서 엑셀 리스폰스는 빨라졌기 때문에 가속이 금방 붙거든요. 근데 이랬을 때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컴포트 모드와 브레이크 담력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좀 더 브레이크 타이밍을 빨리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렉서스의 컴팩트 SUV인 렉서스 UX 250h F스포트 트림의 시승기를 전달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차를 타보니까 의외로 놀라운 부분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가 상당히 높은 소형 SUV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차감이 좋은 것은 물론이었고 높은 연비를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렉서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재라든지 옵션 부분에서 최신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소재가 주는 만족감 이런 부분들이 소형 SUV지만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께 이 렉서스 UX 250h를 추천드리냐면 일단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 SUV 찾으시는 분, 그리고 승차감이 난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께 추천드리고요. 전체적인 세팅이 좀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좀 편안한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도 생각보다 좁지 않거든요. 그래서 2열 공간이 난 아예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운전석에만 앉는다면 만족하시겠지만 가끔 뒷좌석에 사람도 태울 일이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만족스러운 그런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편으로 익스테리어랑 인테리어 실내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 시승기에 이어서 2편 영상도 봐주시면 렉서스 UX 모델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시승기 보시고 렉서스 UX 관심이 생겼다, 한번 시승해보고 싶다,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렉서스 판교전 시장 황승진 대리님께 연락해보시면요, 상담 친절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UX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들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연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렉서스 UX 250h F스포트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